자, 이번에는요, 좀 새로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 행정부에서 어떤 본격적인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죠. 백악관의 기자회견부터 이에 대한 궁금증들 정말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이분과 함께 돌다리 두드려 보겠습니다. INCFL 김세희 연구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마침 잘 모시게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궁금했던 찰나였는데 자, 진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께였죠.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뜻밖이더라고요, 반응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 때문에 오늘 리플이 급락을 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실망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비트코인 준비금이라고 하죠. 리저브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톡파일이라고 하는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뜻은 특히 월가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기존에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거지 추가로 매수할 확률은 좀 적다.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제한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검토해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법안들 같은 경우도 이미 발의가 되었고요. 뭐 유타주라든지 애리조나 같이 조금 빠른 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상원까지 통과한 단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일단 비축 자산으로서 타당성이 이제 가능한지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법안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일부 주의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구축하기 위한 어떤 작업에 지금 돌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진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가 머지않았다고 봐야겠네요. 일단은 크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두 가지 변화가 주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비축 자산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담아도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낮아지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좀 상위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SEC 규제로 인해서 실제 이제 미국의 본사가 아닌 기타 좀 규제가 자유로운 곳들로 많이 이제 나간 상태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아메리카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만큼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기축통화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저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통해서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화폐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기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엊그저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매입하겠다라고 입장을 조금 더 바꿔서 열어놓을 가능성 저희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겠네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실현 가능성 여부가 검토가 되면 선순위로는 사실상 국부펀드에 담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국부펀드에 담는다면 어떤 걸까요? 국부펀드는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쓰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저희도 이제 연금 펀드가 있듯이 이제 예.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기서 3%에서 5%만 실질적으로 담는다라고 하더라도 30만 불에서 50만 불의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이 조금 더 먼저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비축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라고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3에서 5% 비록 한 자리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비트코인 지금 주춤할 때 완전한 매수 기회겠네요. 이제 사실상 관세 정책으로 네. 인해서 약간의 코인 시장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네.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의 약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 뭐 인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관세 정책이 이제 많은 분들도 현재 판단하기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이게 관세 지금 여파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빠진다는 거는 달러랑 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사실 네. 그거는 이제 구간마다 다른데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약세로 전환한 이유는 네.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 이슈가 이제 불거진다라고 하면 네. 물가 상승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단계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해서, 사실 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돈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사실상 좀 더 불사이클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과 반비례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장에서 반영되는 알고리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관세, 물가, 금리 인상 그러면 유동 자산이 다시 좀 줄어드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의 하락. 그러나 지금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비트코인 지금 10만 달러에서 오락가락합니다. 막 11만 달러 막 금방금방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있거든요. 더 간다에 베팅을 하십니까? 일단 사실 단기적과 단기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단기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뭐 관세 그리고 정쟁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금리 매크로 이슈에 있어서 10만 달러 등락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 달러 언더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좋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년이냐 5년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있어서는 행정부 내에서는 굉장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라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올라가긴 하겠으나 지금 당장 현 구간에서는 전쟁도 아직 남아 있고요. 또 뭐 관세도 있고 금리도 지금 연준에서 어떻게 할지 좀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저항대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전망까지 다 벌써 들어봤는데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금융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은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죠. 네, 굉장히 베타 전략으로 가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냐, 혹은 굉장히 뭐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상위에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가져가냐 하면 사실 시계열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투자 환경이나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만 아무래도 비클 자체가 증권 형태로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베이스나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 혹은 뭐 채굴 기업 정도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퇴직연금이나 혹은 이제 증권의 형태로 담아야 한다라고 하면 뭐 후자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코인이 한 표 얻었으니까 코인 시장 안에서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또 대장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장이 나을까요? 알트가 나을까요? 소위 김치라고들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에 제 국내 코인들 뭐 언급하시기도 하고 네.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을 좀 구분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 시기가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일주일인데 이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트 같은 않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시계열을 내봤을 때는 네. 손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딱 비트코인이라고 지칭을 해주셨네요. 이더리움도 포함이 안 될까요?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대비 이더리움이 사실상은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도 좋은 선택지이긴 하지만 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훨씬 더 베타가 높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딱 좁혀주셨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작진이 관련주 뭐 하나 볼만한 게 있나라는 질문을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국내 같은 경우 사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런 네. 보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냥 증시에서 사실 테마주로서 묶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나무가 거래소로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 지분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가장 많은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우리기술 투자, 뭐 갤럭시, 머니트리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주들인데요. 굉장히 비트코인보다 훨씬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막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알트 수준으로 움직이는 네, 관련주기 때문에 저희 정리는 비트코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